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안녕하세요.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고 또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손잡고 또 그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것도 있지만 또 단기간 정책의 준비가 필요한 그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 경제 또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장님 요즘 시민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 계시고요. 네. 구석구석 발로 뛰고 계시는 모습이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근데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궁금해요. 그냥 큰 틀에서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내용의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고요. 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하기에 가능한 이런 문제들로 보면 특히 원도심 지역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게 압도적이에요. 한 질문의 절반 정도 요구하는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주차장 문제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얼마 전에 좀 발표했고 내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있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청와대 제가 김수현 정책실장님한테도 구두로 아주 짧은 시간 보고를 드렸는데도 다른 행사장에서 만나뵙고 원래 그 분야 전문가시라 바로 좋은 정책이라고 이해하시고 국토부에 좀 지침을 주셔서 국토부하고 시하고도 좀 조율을 했거든요. 다 좋아합니다. LH 쪽에서도 좋아하고 또 그 사업과 관련돼서 아마 이따가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도 해당 구역에 했는데 주민들도 좋아하셔서 조합원 한 92%가 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좀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은 시민들이 뭘 해달라, 뭐가 어렵다, 뭐가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지치지는 않으시는지 또 좀 이제 1년 지금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 이제 조금 더 초기에 당선되셨을 때 그 느낌하고 다르게 정말 우리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네. 제가 선거 과정 또 준비하면서 파악했던 내용하고 아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고 나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들어와서 파악하고 또 현장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이제 거기에 맞춘 정책들도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또 제 궁합 속에 주차장 시장이 되겠다고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런 데이터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이제 제가 시장 되기 전에 또 후에 시민 의식 조사를 해봐도 그런 시에 바라는 요구하는 좁은 범위로 표현한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정책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파악했던 거랑.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달라진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그냥 공약대로 열심히 추진하면 그 중에 아마 수정할 공약들도 나오긴 하는데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들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소소한 것들, 제가 시민 만족도 1위 도시라고 표현한 것 중에는 그런 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들을 좀 과거보다는 빠르게 작은 부분까지 다 한번 해소해보자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큰
그 전반적인 그런 시에서 추진하는 미래 비전에 맞는 정책들은 또 그 나름대로 가면 되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예를 들어서 뭐 포토를 빨리 해소해 준다든가 뭐 민원 중에 또 많은 게 그런 거 있어요. 쓰레기 처리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차장 문제도 시간이 그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런 작은 것들도 사실은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뿐이지 불편을 느끼는 그 하나하나 작은 것들에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직원들에게도 과거보다 좀 빨리 해소할 방안을 찾고, 그래서 그런 도로 관리나 이런 것들도 과거보다는 좀 빨리 되고, 그리고 엊그제 지난주에 그죠? 그 은행단지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 시 원도심들이 곳곳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있어요. 근데 거기 목소리가 절박하고 사정이 진짜 그 주거 환경이 아주 부천에서도 가장 열악하긴 한데, 그런 목소리들은 여기저기 다 한꺼번에 거긴 다 총 집합을 시켜 놓은 거고, 다 있고 시가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간부회의 때 지난주 금요일날 좀 강조했고, 부서별로 이런 부서가 다 가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다시 가서 파트별로 이렇게 좀 보면서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상상시장 위쪽에도 아주 열악한 곳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상상시장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막 방역이나 쥐 바퀴벌레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그런 환경들, 주차장에 좀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그런 것들은 추진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되기 전에 파악했던 거랑 아주 큰 차이는 안 나고, 그 다음에 시도 일정 정도 그런 방향들은 기존에 갖고 있었습니다. 뭐 누가 시장이었어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해결하지 않은 시장은 없거든요. 근데 좀 더 저는 좀 의지를 갖고 그런 주거환경 불균형 해소에 좀 방점을 두고 원도심 쪽에 지원을 좀 늘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가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고, 또 시에 좀 뭐 특별회계를 분리되겠지만 상당한 재원이 또 들어온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과거보다는 뭐 제가 시장으로서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여유 재원들이 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정책을 좀 수립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신도심 일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도 좀 대비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과거 총선에 한번 출마하면서도 파악했던 바가 좀 있는데, 엄미을은 또 약간 사정이 다르잖아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 쭉 선거 때 잘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의지를 갖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냐의 문제지, 누가 시장이 됐더라도 비슷한 생각들은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예산을 어디다 먼저 쓰느냐, 선호 문제, 어디다 좀 무게를 두냐, 경중에 좀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을 얼마나 빨리 성경중 완급 이렇게 정책에 있어서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장 의지를 어떻게 실느냐의 문제고요. 그거에 있어서는 다른 분보다는 제가 좀 더 의지가 강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가요, 제가? 아니요, 거기 연결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이주시고 정진입니다. 시장님 작년 6월에 첫 취임하시고 기자회견 하실 때 거창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손톱 밑에 가시를 꽂는 그런 행정을 하신다고 강조를 하셨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것과 흐름을 같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제가 손톱잎 가시 빼는 행정을 이러한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게 혹은 자랑하실 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 뺀다는 게 이제 그런 아까 말한 생활민원들 빠르게 해소한다는 건데요. 개별적으로 부분 일어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겠죠. CCTV 조정하고 가로등하고 하다못해 주차 단속 문제도
사실 법령이라는 게 또는 뭐 조례도 이제 법령의 범위에 포함시켰을 때 그냥 상당히 개별적인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로 정의와 부합하느냐 보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보면 만약에 주차 단속 시간이 이렇고 주차 단속 구간이 어떻다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생계를 요구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재량을 통해서 좀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법령을 보완하고 좀 정의롭다고 보는데 그런 거야 이제 물론 이제 저한테 보고 와서 조치해라 뭐 하루에도 여러 건씩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일례로 그런 것들이에요. 주차 단속 시간을 좀 재량을 줘서 이제 그 반면에 또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그 대로변에 그거 그냥 규정대로 다 단속하면 영업 거의 못 하시거든요.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은 시에서 주차장을 좀 마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책이 늦어지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절충점을 찾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책 법령 이면의 것들을 살펴야 좀 더 정의로운 정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해 놨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이거는 공개적으로 세게 얘기하면 반발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은행단지나 원도심 가보면 그 같은 날 제가 약대동도 좀 갔었는데 그런 길들이 있어요. 도로 중에 사유지인데 실제로는 뭐 시에서 관리해도 될 만한 넓이의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돼서 수십 년간 도로로 이용된 곳이 있어요. 근데 부서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데는 아파트 단지인데 큰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사이에 도로가 뚫려 있고 약대동이 그랬어요. 근데 사유지는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소송도 비슷한 소송을 부천시 대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그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로를 이렇게 제공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그 사용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시가 관리하더라도 그런 부담은 없어요. 그 땅 주인이 야, 너 우리 땅 니네가 관리하면서 원래 원칙은 그렇게 하면 그 도로 부분 사용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부당이득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돼 있으면 그런 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단지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더라고요. 도로가 진짜 특히 거기는 어르신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날 제가 갔을 때도 우연히 어떤 분이 이제 이건 뭐죠 이거 전기로 가는 휠체어 전동 휠체어 그거 타고 가시는데 뭐 길이 푹 파있고 엄청 불편하시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떼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유지라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좀 전향적으로 아마 상당히 그렇게 된 민원이 많을 텐데 뭐 아주 위험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아까 약대동이나 은행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통학로예요. 사실은 인도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어서 그냥 찾길로 다니는 건데 그마저도 움푹움푹 파 있어서 되게 또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휴대폰 보면서 길 다니기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데도 그리고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움푹움푹 파진데 몇 군데 이렇게 떼우면 되는 거를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이제 뭐 다른 공사 있으면 살짝 조금 떼우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던데 그런 데를 좀 현황을 파악해서 요번에 이제 그런 곳뿐만 아니라 보행로가 없는 도로들도 좀 전반적으로 시에서 파악을 해서 이제 보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이제 위험한 것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는 뭐 장기적으로야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 밑에 가시라는 게 그런 거죠. 기존에 제가 볼 때는 좀 관성적인 부분도 있고 공직 일하는 데 있어서 아마 꼼꼼히 찾아봤으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라는 걸 알 텐데 사유지인가 하고 일반적인 규정에는 사유지는 못하게 돼 있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걸 해도 된다고 보고 그런 일도 해갈생각입니다. 아까 주차단속 문제하고 비슷한 틀이잖아요.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좀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해나가자는 거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네.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예전에 저기 장애인 복지관 가는데 거기 왜 뭐라 그래요? 출렁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었죠. 네. 거기가 오른쪽이 사유지였어요. 네. 그런데 시에서 그걸 설치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오랫동안 그냥 놔뒀다가 시에다가 이제 그걸 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또 매입을 안 해주고 해가지고 막아버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렇게 사유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세밀하게 보시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매입도 해야 되는데 예, 구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곳곳이 제가 그렇죠. 시 보험변호사 할 때도 소송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이제 둘레길이라고 지정하고 네. 뭐 이렇게 계단도 좀 보수하고 통행로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은 그냥 길은 있고 사람들은 계속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놔뒀던 땅을 땅 주인들이 소송하거든요. 야, 이제 너네가 관리하니까 땅 사용료 내라. 이렇게 그것도 과거까지 다 내라. 그렇게 큰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이겼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장기간 이렇게 시민들이 공로로 다니니 사실은 막아도 안 되거든요. 그거 이제 통행 방해하는 게 되고 자기 땅이더라도 장기간 이렇게 방치하는 거. 나중에 뭐 개발이 되거나 이래서 수용되면 그건 보상은 받지만 이 통행과 관련돼서는 자기가 그런 사용 수익권을 장기간 방치해서 포기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막아도 안 됩니다. 형사처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필요하면 또 그걸로 해결 안 되면 이제 매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정명고 통학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통학로가 기존에 버스 다니는 길로 다녀야 돼서 되게 위험하고 빠른 길이 있긴 있는데 그 타이즈도 일부 껴있고 좀 그 길 자체가 좀 위험하게 돼 있어요. 언덕으로 올라가고 해서 이거를 좀 추진을 해서 아마 권정선 도의원님이 도비 받아다가 뭐 시에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저희 안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되게 예. 문화도시 부천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장애인 문화에 대해서 좀 따져 있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 복지는 국가가 신경 쓰니까 잘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애인 취업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문화가 좀 빠져 있어서 예. 저희가 부천시가 장애인 문화에 대한 지원 조례법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러네요. 근데 뭐 일반적인 생각이 문화가 다르리라 생각하는데 확실히 이제 향유하는 데 있어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거는 일부 이제 제한받은 것도 좀 있긴 있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관해서도 이제 방송국들도 자기들도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사회 기여 차원으로 좀 할 의사가 있대서 아마 검토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그 장애인 문화에 대해서 문화 향유권 장애인들의 저희가 이제 주로 그런 문화 행사가 됐으면 장애인 이동권만 고려하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것들만 하고 있는데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따로 특별하게 한 1%나 2%라도 장애인 문화에 대해서 좀 공익으로 좀 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 들으니까 전혀 정책적인 고려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반성도 하고. 저 이제 부천시가 지원조례법 하나만 만들어줘도 들어가니까 하나 만들어서 새로 만들던 기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넣든 간에 하여튼 뭐 중앙에서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 네. 장애인 체육진흥법이 있는데 문화진흥법에 대해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역까지 못 내려오니까 부천시가 좀 선도적으로 조례법이라도 해서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뭐 법령에 없는 거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근거가 있어야 만드는데 근거 없어도 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복리를 위한 것들은 대부분 수혜적인 것들은 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요. 좀 그 부분이 진짜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는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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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 주세요.
이제 시장님, 네. 제가 경기 노인신문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이 고령 친화 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노인 쪽에 어떤 다른 도시와 차별된 그런 정책을 좀 구상하고 계시는지. 네. 일례로 지금 경로당의 그 회장님들 판공비가 네. 지금 월 3만 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안산시에서 10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부천시의 그 이제 지회장님들도 네. 그 경로당 회장님들 판공비가 3만 원이니 애경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통신비라든가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님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회장단 만나 뵈면 이 부분 되게 강조하셨는데 아직 못 해드렸거든요. 네네, 그러시죠. 보고 네.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가 그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커뮤니티 케어 네. 선도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네.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심사가 들어갈 텐데 그 전 단계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이제 5개 시군을 보건복지부에 추천을 하고 그 5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선도도시 지정을 되고 그런 거 네. 엄청 많은 예산이 좀 지원받고 하는데 부천시에 그 5개 시군에 들어가서 이제 보건복지 추천은 됐고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복지부에서 부천시가 앞서 있는 거는 네.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중심된 게 1차적으로 어르신들에 네. 대한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권역별로 좀 이제는 시설에 과거 같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이렇게 모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댁에 계셔도 그런 시설에서 했던 서비스를 좀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진국형 복지제도죠. 어르신들과 그것도 물론 이제 수당이나 이런 문제도 필요하지만 그 문제도 아주 더 틀의 문제죠. 큰 틀의 어르신 복지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IBS 뉴스 김현수 기자인데요. 네. 그 노인 이제 정책 얘기가 나와서 네. 어쨌든 주차장이나 미세먼지나 노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걸로도 알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좀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청년기본조례법 이제 통과되면서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대적인 어떤 거를 좀 자리를 좀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또는 그런 청년기본조례가 통과되면서 어떤 기대하시는 게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청년 기본조례도 오래 걸렸죠. 옛날에 저도 조례 만들기 전에 토론회도 가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토론회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특징적인 것을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랬는데 요번에도 사실은 다른 곳에 기존에 만들어진 청년 기본조례 이제 그대로 갖고 온 수준인데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청년이 분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9세 이하로 보면 19세 이상 우리 인구의 30%거든요. 부천시 인구에.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시민과의 만남할 때 이제 청년들을 따로 모아서 얘기 들은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시민들과의 만남하다 보면 청년들이 섞여 있으면서 좀 얌전해요. 저 같으면 울분을 토할 것 같은데 다른 민원들 제기하는 것보다 시에서도 그러니까 아예 청년 파트를 지금 분류해서 부서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섞여서 계속 청년 얘기하고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가진 만큼 이제 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하긴 하는데 얘기를 해도 좀 힘든 분야가 청년 분야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육아, 주택 이런 부분인데 이제 주택은 저희가 도시공사 통해서 청년주택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일자리 문제도 저희가 그런 청년 일자리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특화된 걸 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재단화가 시간이 많이 몇 년 걸려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원래는 재단화는 뭐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역할들 우리 부천의 청년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막연할 것 같지만 실제로 노력하면 좀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특정 학교를 좀 언급하면 그럴 것 같고 오늘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관내 그 공공 부분에 채용을 할 때 좀 지역 출신 그 청년들을 우선 하라 이제 그것도 이제 도입할 생각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방 출장 갔다 오다가 아는 회사 중견기업인데 거기가 평소에 청년들을 많이 채용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도 추천해주기 위해서 아마 부천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파악해보고 있는데 이런 아주 파편적인 것들 말고 큰 틀에서는 그런 그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39세 이하로 보면 이제 보육 환경이나 이런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갖고 이렇게 정책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도 뭐 관심 많고 가슴 아프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정책의 속도를 좀 높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되게 목소리가 작잖아요. 그렇죠. 얌전하고. 그래서 제 느낌이 그래요. 네, 맞아요. 저 친구들은 더 절실하게 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딴 분들은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들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개선돼서 뭔가 전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걸 본인들도 이제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민원들이야 진짜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면 시장이 결심해서 바로 해결되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인데 저도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계속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 정책들은 지방에 내려와서 실천돼야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 아래 저희도 중앙정부 정책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근에 1월 달에 문 연 IoT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좀 많이 활용하면 좋고 일부는 또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 창업하기 위해서도 아이디어만 갖고 들어가면 배울 수도 있고 자기 기술을 활용해서 나중에 창업하는 데까지 다 도움을 주거든요. 금융기관까지 연결해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들 미스매칭도 아직 많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고졸 출신의 청년들이 취업할 때는 좀 많은데 이제 또 그 연령대 특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득하게 어디 가는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또 20대 특징이 이렇게 삶을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에만 몰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병행하거든요. 일하고 좀 여가하고 그런 데 맞는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내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기업들 요구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긴 중소기업이지만 고졸 연봉이 한 2,700만 원 돼요. 그리고 기숙사도 있고 밥도 다 주고 하는데도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게 화성에 있는 회사인데 주변에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놀고 들어오는데 이거를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부천시도 그렇게 호소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특히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고졸 여성을 주로 많이 채용을 했는데 안 온대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자리를 생산직이지만 반도체 거기서 보수가 거의 대기업 아래 바로 아래 수준이거든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려면 근데 부천은 좀 사정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 환경이나 근무 환경들을 좀 개선이 돼야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우리
관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교통이 불편해서 청년들이 잘 안 온다든가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먼저 1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영상문화단지 개발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청년들 몫을 좀 그런 일자리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뭐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시가 별도로 좀 준비해 나가더라고요. 제일 좀 중요한 게 일자리 같은데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뭐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자체가 제일 어려운 파트라 그래도 준비는 해 나가요. 저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네. 이제 동물들을 집마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공원에 정말 개들이 너무 똥을 많이 싸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 녹지관가 도시동물관 아니 그 개환동물 하는 팀이요. 예. 직원이 3명이서 그 일을 다 하더라고요. 예. 하는데 보면은 작년에도 그냥 중앙공원이나 그냥 공원들이 전부 그 뭐 개 입마개 하시고 그 분리수거 뭐 하시고 이런 그 프랜카드만 붙여놓지 네. 더 이상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이 프랜카드만 중앙공원에도 작년에 엄청 프랜카드만 붙고 저희가 작동 사는데 작동 공원에도 프랜카드 천지인데요. 실질적인 어떤 강력한 뭐가 없어요. 네. 없다 보니 그냥 소위기 격리기인가 뭔가 하여튼 그래서 어떤 좀 애완동물이 또 요새 개들이 너무 커가지고요. 입마개도 안 하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밖에도 애들이 못 나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하고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이제는 아주 무조건 그냥 방송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달라는데 시가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시대적인 그런 뭐 무조건 뭐 단속만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뭐 개도나 단속을 통해서 해나가지만 무조건 완강하게 단속하기는 좀 근데 한계가 그게 있어요. 먹혀야 말이죠. 전부 공원이 개똥천지니. 부천시 재정사립부가 나가고 걱정들이 많이 하는데요. 폐수 정리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재정사립도 높이려면 제일 좋은 게 기업, 돈 많이 버는 기업들, 또 이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건데, 뭐 시민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은 지금 주택 문제 해결하고 청년주택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임대주택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 없이 하려면 좋은 기업, 본사 세금을 부천시에다 내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우선이고요. 저희가 영상문화단지나 그래서 이제 곧 심사 이제 제안서가 25일 날 제출되고 그 이후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거기도 그런 쪽에 방점을 뒀어요. 우리 부천의 그동안의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화를 이끌 그런 전진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그리고 부천에 안착해서 부천 시민들 일자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사업할 수 있는 기업.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되면 그런 일자리 늘리고 영업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선이죠. 그리고 살짝 뭐 질문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런 면도 있어요. 국비나 도비 많이 따오면 재정 자립도 떨어집니다. 외부 재원이 많이 그러니까 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에도 국비 꽤 많이 따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립도보다는 자주도도 떨어져요. 성남이나 뭐 화성 같은 도시들 들어보면 시장들 이제 회의 있고 이럴 때 물어보면 부럽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국가나 뭐 도에 영향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저희도 필요한 사업들은 국비, 도비 지원만 하고 있으니까 요건 이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하긴 힘들고 오정동 군부대 쪽,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역세권 이런데 좀 우량한 기업들 여기서 그 뭐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 문화산업화도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그런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최근에 그런 인터넷 환경들을 바탕으로 아주 급성장하고 세계적으로 그런 그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성남물관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문화산업화 안에 그런 류의 기업들도 좀 그렇다고 네이버 유치하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런 미래의 산업에 맞는 기업들을 좀 해서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재정을 기업 활성화를 통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할 생각 지금도 적극적으로. 시장님 저희가 예약된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으셔요?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저기라서 간단한 답변이라서 작년에 그 출마하셨을 때요. 네. 그 지역 화폐 얘기하셨고 우리 이제 지역 화폐 또 이제 실시하시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저기 그 아이들 돌보는 거 지원하는 거 있죠. 아동수당이요? 예예예. 그때 네. 그거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시겠다라고 공약을 내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그때 백종원 그 대변인한테 다시 여쭤봤는데 네. 그때 반대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 정부에서 나오는 거 그냥 10만 원 지급하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역 화폐로 10만 원을 또 지급한다 이렇게 10만 원은 설명을 아니었고요. 들었거든요. 네. 네. 원래는 이제 그 당시 공약을 정리할 때는 지금은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우리 부천페이인데 이제 4월 1일부터 한 250억 원 발행하거든요. 상반기에 또 후반기에 합쳐서. 근데 이제 그때 공약했던 거의 아동수당 부분은 아동수당 국가에서 주는 10만 원 전체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천에서 아동수당을 이제 더 드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때도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게 심했어요. 네. 기업화폐로 지급하겠다니까 막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엄청 뭐라 그래요? 정부에서도 그걸 철회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를 못해서 그 부분 진행은 안 되니까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도도 마찬가지예요. 산후조리비하고 청년수당 부분을 이제 하고 그게 한 160억 정도 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일반 발행으로 한 90억 해서 250억을 지역 화폐라는 또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화폐를 하는데 명칭이 그냥 부천페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역 화폐라는 명칭이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 방점을 두는 건 그거예요. 깡을 못하는. 저희는 이제 카드 형식으로 충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요. 그 개발 회사 쪽하고 제가 불러서 회의도 같이 했었는데 우리 부서랑. 그래서 아주 깡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하고 있는 점포들 그냥 카드 단말기 설치된 곳에는 다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직불 카드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뭔가 많이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포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비정상인 부분은 실사를 통해서 즉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매출에 비해서 이제 이 부천페이에 대한 매출이 높으면 그거는 가짜 회사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실사하고 해서 아마 우리 부서하고 그 개발사 쪽에서는 거의 깡은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기존에 있는 업체가 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세금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깡에서는 남을 게 없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그런 우려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또 깡에 대한 우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저희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제 아동수당 부분은 저희가 좀 재정 여건이 되면 그 부분을 늘려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할 수 있겠죠. 액수라든지 이런 건 아직 그때로는 뭐 1, 2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돼요. 지금 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여유 생기면 아마 개발 사업 진행되고 이러면 그리고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재정 자립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면 그때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그래야 안정적으로 계속 재원이 확보되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군데 개발 잘 하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하면. 시장님, 제가 지금 질문할 네. 시간인데요. 그 일정 때문에 바쁘시다니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일 반가운 말씀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부천의 영상 산업단지라든가 또 대전 문제, 뭐 현안들이 부천에 많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시장이 좀 추진하셨기 때문에 생각한 문제들 잘 해결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천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명품 시장이 각오 한 말씀과 시민들의 작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영상으로만 하는 거죠? 네. 예. 부천시가 그동안 그 문화적 인프라를 잘 갖춰왔고요. 부천시만의 그 특색 있는 또 산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그런 각종 개발 사업들이 이제 제 임기 내에 구체화돼서 진행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재원 확보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또 시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미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조정해서 앞으로 거기서 많이 나오는 재원들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는 원도심의 그런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후화돼가는 우리 신도심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서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문화가 꽃피고 또 부천 시민들이 생활하기 편안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원들, 생활 민원들도 우리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광역동이 거기는 압도적으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 나가고 또 시민들이 편리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계 영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계 영실 많이